자, 오늘은 조선시대 세종 때에 이루어낸 발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대왕이라고 부르는 세종은 조선의 제4대 왕, 즉 네 번째 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문화를 꽃피운 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자, 과학, 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조선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런 세종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먼저 세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연구기관을 모아서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요. 집현전이란 조선 전기에, 그러니까 조선 전반기에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으로 도서의 수집과 보관, 이용, 학문 활동,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 학자들을 키우고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구를 발명하는 데 힘썼습니다.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 과학기구들 뭐가 있을까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농업, 즉 농사를 짓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 농사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과학기구들을 만들어서 보급했는데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영실은 당시 천안 신분이었던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의 눈에 띄어서 노비 신분을 벗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등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세종은 이처럼 신분이 낮아도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관리를 뽑아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결과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루 같은 여러 과학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특히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고을에 보급했는데요.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기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사를 짓거나 세금을 걷는 데 활용했습니다. 자, 조선 세종 때의 이 치국이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기구라고 합니다. 자,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의 달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달력은 우리나라와 맞지 않아서 불편했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계를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의 시간에 맞춰놓고 생활하면 굉장히 불편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우리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해, 달,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해서 조선에 맞는, 당시 우리나라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고 당시 여러 종류였던 달력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왜 달력이 중요할까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달력을 보지 않는다면 그 시기를 놓쳐서 농작물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정확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달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가마솥 같이 생긴 기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기구는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입니다. 자, 서울의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인데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기구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읽을 수 있게끔 시간에 따른 그림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자, 북극을 맞춘 반구의 중심에 있는 그림자가 24절기에 따라 달라지면서 계절에 따른 시간 변화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자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해시계고요. 자, 다음은 자경루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자경루는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입니다. 자, 2시간마다 12지신에 해당하는 동물의 인형이 종과 북을 울려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알려진 시각은 광화문에서 서울 시내로까지 전달될 수 있게 큰 소리가 나서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12지신, 땅을 지키는 12신으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형상인데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띠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2시간 단위로 시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62쪽에 자경루의 모습 그리고 자경루의 작동 원리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세종대에는 문야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나로 모아서 고쳤고 인쇄술도 크게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인쇄술이 발전하다 보면 더 많은 책을 만들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책에도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음악은 여러분들은 지금 음악을 듣고 즐기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지만 당시의 음악은 일종의 예절이나 규칙에 해당했습니다. 국가의 제례를 지낼 때나 아니면 궁중에서 예의를 갖춰서 잔치를 열 때 아니면 외교에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 이럴 때 음악들을 사용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맞게 고쳤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문화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중에 여러분이 말과 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말과 글은 묶어서 언어라고 하는데 둘 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는 것은 같지만 말은 소리, 즉 음성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고 글은 글자로, 문자로 전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우리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글이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글을 적거나 한자의 음만 빌려와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는 우리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배우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한자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었지만 농사 짓느라 바쁘고 생활하느라 바쁜 백성들은 글을 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글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우리 글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반대한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큰 나라를 모시는 예의에 어긋나면서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써오던 글을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서 반대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세종은 우리 백성에게는 우리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쉬운 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죠.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자, 훈민정음은 혀와 입술의 모양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서 창제했고요. 자, 한자로 된 책들 중에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 글로 풀어서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라는 책인데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쉽게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절들을 담아놓은 책, 즉 도덕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든 이후에 백성들은 쉽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나라에서 전하는 내용을 빨리 알 수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책을 한글로 읽으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었을 겁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탐구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세종이 국방에 힘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성에게 피해를 많이 주던 왜구들을 물리치려고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고요.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이라는 곳을 개척해서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 말의 경계선보다 우리의 영토가 더 많이 확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또 고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을 만들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고을의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리려고 했던 조선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해서 알려줌으로써 나라를 좀 더 정돈하고자 했던 세종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세종대의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종대에 이런 것...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세종대의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가 발전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조사해보고 또 왜 세종대에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도 같이 살펴보면서 서로 좀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